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코로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 말고 오늘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줬고, 또 직장인들 재택근무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또 여기 현지인들하고 제가 나는 얘기들 요약도 좀 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시죠.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늙었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젊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가 팬데믹 시작할 때 43살이었는데 지금 60살이다. 이게 물리적으로 안 맞는 말 같지만 그 팬데믹 피로감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늙게 되었다. 네이처라는 과학 학술지에 실린 그 기사를 보면은 팬데믹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 모두에게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런 기사가 있다. 이런 걸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쇠고 관절이 쑤시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더 늙은 것 같다. 그리고 덜어는 난 버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늙는 건가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후유증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라 걸리지 않은 사람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똑같이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사이언티스트 저널에 늙는다는 기사가 났다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늙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 나이에서 코로나 2년은 그냥 빼겠다. 그래서 2년 전에 43살이었는데 지금도 43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 기자는 자기는 43살이었는데 2년 지나서 45살이 아니라 60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사는요. 그 제목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고 꼭 외로운 건 아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극복할 수 있다. 남들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게 요즘 백신 접종 확인하고 요즘 좀 안 쓰지만 마스크 쓰고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로 있는 게 우리 일상이 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중이라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좀 외롭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회사의 재택근무 관련된 그런 기사인데요. 제목은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거고요. 사람이 어디서 일하느냐는 어떻게 일하느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테크 회사들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일,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 일, 그런 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구글은 생산성 그리고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사무실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구글 캠퍼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면 각 회사의 경영진들은 개인별로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직장인들의 변화는 진짜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건데요. 그러니까 출근 못하니까 집에서 일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 IB 쪽에서 보면 오퍼레이션이나 트레이딩 이런 사이드는 보안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절대로 집에서 일 못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택근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할 거라는 거고, 아니면 적당히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트위터 있죠. 트위터는 재택근무를 끝낸 게 아니라 영원히 재택근무해도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다시 안 와도 된다. 그런 식으로 발표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이 아니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또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 기사의 제목은 회사 출근은 시작했지만 테크 업무는 이미 변했다. 구체적으로는 테크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인기가 많은 그 테크 워커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끔 나오던 완전 뭐 재택근무를 하든 간에 이제는 뭐 예전 방식이 아니고 더 유연한 방식, 그러니까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사는 그 유연한 근무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직원들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직원 간 협력을 위한 시간도 미리 지정을 해서 나머지 시간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테크 회사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트 이펙티브 하거든요. 그리고 일도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에 가면 또 쓸데없는 시간이나 뭐 오히려 또 방해받는 일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산업이 변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산업이 변할까요? 또 작게 보면은 그 임금 체계 같은 것도 바뀔 수 있고, 뭐 더 작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는 그 회사의 그 위치가 변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테크 잡을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그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재택근무하고 인터넷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니까 미국의 그 슈퍼스타 시티들 있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이런 데들의 그 인력들이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한산하고 작은 도시로 이동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그 트렌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반대의 트렌드였잖아요. 전부 그 큰 도시로 모이고 집중되는 그런 흐름의 반전이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실리콘 USA가 된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히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래도 리타이어먼트 플랜, 그러니까 은퇴 계획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요. 그 작년에 미국에서 진짜 수천만 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그 문화적인 그 변화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사표를 내면은 그 고정적인 수입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은퇴를 위한 그 저축도 중단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이제 미국에 돼 있는데 이게 사기업 근로자의 68%, 공기업 근로자의 92%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건 같습니다. 이런 그 추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구인난, 그 다음에 한국의 구직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 그 뭐 직업병이 다시 발동을 하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날 때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두들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금융시장의 핫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그 모든 금융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 인플레이션 얘기는 끝이 없겠지만 다음 시간에 뭐 제 생각을 그리고 또 여기에 얘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